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나는 구겨진 셔츠 소매를 재빨리 펴고 머리카락을 정돈했죠.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났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유나는 가방에서 꺼낸 자료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째 다니는 회사에서도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들은 하나둘 진급하는데 유나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텅 빈 공간. 아침 7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신제품 발표회에 쓰일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팀장이 부탁한 일은 아니었죠. 그저 유나가 먼저 나서서 준비한 것뿐. 유나 씨 역시 제일 먼저 와 있네요. 안팎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늘 유나에게 친절했지만 그것도 업무적인 선에서만. 사내 모임에 유나를 초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발표 자료 완성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그거 지금 김대리가 맡고 있는 건데. 유나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다시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려나 봅니다. 명문대 출신의 김대리는 입사 1년 만에 곧바로 대리로 승진했죠. 반면 고졸 출신의 유나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참고용으로 드릴게요. 점심시간 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 준비 모임. 유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모두가 의견을 내놓는 중에 유나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타겟 고객층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떨까요? 20대 초반보다는 중반에서 후반이 구매력이. 유나 씨, 커피 좀 타와주시겠어요? 임원들 오시기 전에요. 팀장의 말에 유나의 목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나는 말없이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죠. 15잔의 커피를 정성스레 준비하는 동안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멀리서 듣기로는 김대리가 유나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모두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응하는 소리.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니까요. 한편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80세의 설두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죠. 가족이란 존재를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비서의 물음에 설두찬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병들었어요.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재산만 바라보며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해주게.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해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손녀의 사진이었어요. 지금쯤이면 30살이 되었을 텐데. 설두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돈과 권력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출근길 유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어요. 중앙역 본사로 중요한 계약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유나 씨, 이 서류 10시 30분까지 본사에 반드시 전달해야 해요. 지각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어. 팀장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큰 임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커피 심부름만 했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내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죠. 10시 30분이면 지금 9시 50분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유나는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본사가 위치한 중앙역까지 가는 데는 약 30분이 걸렸어요. 10분의 여유가 있었죠.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중앙역 계단을 오르던 순간 유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계단 중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흰머리에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10시 15분. 아직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돕는다면?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야 해. 하지만 유나의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유나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배웠던 응급처치가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죠. 누가 좀 119에 신고해주세요. 유나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이가 다가와 도움을 줬어요. 팔뚝에 땀이 흘렀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가 곧 올 거예요. 마침내 구급대가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10시 25분. 아직 5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본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하철역 앞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혼잡했습니다. 유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모든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거리를 5분 안에 가야 했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본사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 3분의 늦음. 그러나 계약 담당자는 이미 자리를 떴고 계약은 무산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나 씨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회사로 돌아가세요. 차가운 응대에 유나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계약 무산됐다고 들었어. 내일 인사팀 들러.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3분의 늦음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순간이었죠. 회사 사물함을 비우는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 서랍 속 메모지들, 그리고 3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모든 것을 종이 상자에 담으며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죠. 정말 해고야? 동료의 물음에 유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응, 계약을 날렸으니 당연한 결과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콤플렉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3년.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유나는 상자를 들고 조용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원룸 월세가 곧 만료되는데 저축해둔 돈은 얼마 없었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이제 유나는 정말 혼자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미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3년 전 길에서 구한 고양이였어요. 유나의 유일한 가족이죠. 미미야, 엄마 이제 실업자가 됐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왜 그 할아버지를 도왔을까?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도 직장은 유지했을 텐데. 정의롭게 살아봤자 결국 손해보는 건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 도덕? 그런 거 다 뭐야? 결국 나만 망했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나는 흐느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유나 씨인가요? 중앙병원입니다. 오늘 심장마비로 구조된 환자분께서 찾으시는데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병원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갈게요. 병원 병실 앞에서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자 깨끗한 1인실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병실이었죠. 아, 왔구먼. 들어오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자네 덕에 살았네. 의사 말로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래. 할아버지의 말에 유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 잃은 것도 컸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사람들 다 나를 지나쳤는데 자네만 멈춰섰지. 유나는 가만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는 이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왠지 측은했어요. 제 이름은 이유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로 오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자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네. 내 이름은 설두찬이라고 하네. 이름을 들어도 유나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게 유명인사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만나서 반가워요, 설 할아버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리 서두르나? 오늘 하루 종일 병실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해서 말일세. 조금만 이야기나 나누고 가지 않겠나? 유나는 망설였지만 지친 할아버지의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목숨은 구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럼, 잠시만요. 유나는 조용히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의외로 매일 병원을 찾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은 후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설두찬이란 노인과의 대화가 생각보다 위안이 되었죠. 오늘도 왔구먼. 병실에 들어서자 설두찬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네, 오늘은 과일 좀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배. 유나는 비닐봉지에서 깎아놓은 배를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산 과일이었지만 설두찬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했어요. 자네 참, 쓸데없는 돈 쓰지 말게. 내가 뭐 먹을 게 없나? 투덜거리면서도 설두찬은 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설두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지. 아들 둘, 딸 하나. 하지만 모두 내 재산만 바라보는 파리떼 같은 놈들이야.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설두찬은 계속 이야기했죠. 손자 손녀들도 셋이 있었는데 한 명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네. 차를 운전하던 내가 사고를 냈어. 아내와 딸 그리고 손녀까지. 딸은 살았지만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고 했지. 손녀는 시신도 찾지 못했어. 설두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슬픈 일이네요. 그래서 말일세, 자네가 나를 구해준 일. 어쩌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사실 가족이 없어요. 아니, 있긴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고졸로 취직하자 실망하셨어요. 지금은 시골에 계시고 연락도 거의 안 해요. 제 가족이라곤 고향이 미미뿐이죠. 설두찬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미라고? 고양이 이름이? 네, 왜요? 아니, 내 손녀 이름이 미미였네. 유미라고. 유나는 우연의 일치에 놀랐습니다. 설두찬은 계속해서 유나에게 물었어요. 자네 나이가 몇인가? 30이요. 부모님 성함은? 이상훈, 김지영이시고요. 근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설두찬은 대답 대신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더니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혹시 아는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설두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자네 오른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특이한 점이었어요. 어떻게 설두찬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혹시 자네 친가 부모님에 대해 들은 적 있나? 진짜 부모님 말일세.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입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2살 때 우연히 서류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입양됐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설두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내 손녀. 내가 유미냐? 병원 복도에서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두찬이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해요. 유나의 제안에 설두찬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설두찬도 감정에만 이끌려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맨 손녀를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니 너무 극적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유나와 설두찬은 매일 만났습니다. 설두찬은 유나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족의 역사, 잃어버린 딸과 손녀에 대한 그리움, 그 후로 30년간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진 않더군.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어. 설두찬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일치율 99.7%.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설두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 역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미야. 아니, 유나야. 내가 정말 내 손녀였구나. 설두찬은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유나는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 주었죠.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은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해. 내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으니. 설두찬은 병원을 나오는 길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유나가 자신의 손녀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러면 큰 소란이 일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유나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내 전 재산의 상속자가 될 테니까. 설두찬의 말에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산? 상속? 그녀는 이런 것들을 원한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두찬은 손을 들어 유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알아. 내가 돈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더욱 내게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 자식들과는 달리. 이틀 후 설두찬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계의 큰 인물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유나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설두찬이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나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찔렀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설두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제 손녀 설유미입니다. 현재는 이유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유나는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설두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유나조차 예상하지 못한 말이 이어졌어요. 내 전 재산 100억 원은 이 아이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아니, 이 아이가 내 진짜 가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과 미래를 걸고 낯선 노인인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견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유나는 놀라 설두찬을 바라봤어요. 이런 발표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할아버지, 이게 무슨. 걱정 마. 난 이미 결정했어. 설두찬은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자식들은 오직 제 돈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어요. 돈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목숨을 구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하룻밤새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는 재벌 회장의 기적적인 상봉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하지만 설두찬의 자녀들은 분노했죠. 특히 그의 아들 설민우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30년간 회사를 위해 바친 세월은 어디로 간 겁니까? 설두찬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한 것이었지. 난 너희들의 본심을 잘 알아.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없다. 설민우는 이를 악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두찬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내 탓이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 가족은 갈등이 있었어. 단지 표면화된 것뿐이지.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100억 원의 상속녀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미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고양이를 품에 안으며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 설두찬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유나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이유나 씨죠? 설민우 회장님 변호사입니다. 이 소환장을 받아주시겠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설민우가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혈연관계를 조작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런 건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차가운 대답과 함께 두 남성은 떠났습니다. 유나는 어쩔 줄 몰라 설두찬에게 전화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변호사를 보낼 테니. 설두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그녀의 핸드폰에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내 과거가 모두에게 알려질 거야. 유나는 긴장했습니다. 과거라니? 그녀에게 숨길 만한 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 온라인 기사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죠. 설두찬 회장 가짜 손녀의 충격적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유나가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시간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당시 담임 선생님의 제안으로 한 일이었고 나중에 모두 해명된 사소한 일이었죠.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녀가 평생 사기를 쳐온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유나의 전 직장 동료들까지 인터뷰에 나서 그녀를 비난했어요. 항상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늘 윗사람에게 아부하던 사람이었죠.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아는 사람들조차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입양 부모님까지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계셨죠. 유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의 원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금수저 사기꾼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할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화로 흐느끼는 유나에게 설두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병원으로 가는 길 유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들이었죠. 설두찬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유나의 목소리에 설두찬이 돌아봤습니다. 그는 유나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와줘서 고맙다. 유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설두찬은 천천히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유나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나도 잘 알아. 돈이 가져오는 고통을.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난 널 선택한 게 아니라 넌 날 살린 아이야.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미래를 걸었지. 그런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설두찬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어요. 난 널 지키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강해지는 것뿐이야. 이건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니까.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두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참고 물러나고 양보했죠. 하지만 이제는 네 할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설두찬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계획이야. 내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어. 봉투를 열자 설민우를 비롯한 설두찬의 자녀들이 연루된 다양한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횡령, 탈세, 심지어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모두 철저하게 조사된 내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 난 바보가 아니야. 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었지.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유나는 서류를 넘기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어요. 자,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니? 설두찬의 물음에 유나는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민우의 고소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유나가 나타난다는 소식에 많은 매체가 모였어요. 모두가 그녀의 항변이나 변명을 기대했죠. 단상에 오른 유나는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설두찬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병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유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유나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 며칠간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의심하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의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현재 설두찬 회장님의 친손녀라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증거 자료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개인적인 해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설두찬 회장님께서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신 100억 원의 재산, 저는 이를 온전히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재단을 설립해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들에게 장학금, 직업 연결, 주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견장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발표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졸 출신으로서 학벌의 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실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설두찬 회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설민우를 비롯한 설두찬의 자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설두찬 그룹 내에서 벌어진 여러 비리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설민우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의 횡령, 탈세 증거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설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경찰들이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설두찬 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자신의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그녀를 쫓는 대신 설민우의 체포 소식을 다루느라 바빴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설두찬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여전히 유나의 기자회견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잘했다 유나야. 설두찬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한 결정.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이야. 너무 자랑스럽구나. 유나는 설두찬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할아버지, 앞으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업 개혁도 해야 하고 재단도 설립해야 하고. 설두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유나의 말에 설두찬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두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정의의 사다리, 해시태그 진정한 상속 같은 태그들이었죠. 사람들은 유나의 결정을 응원했고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언론에서도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수저 사기꾼이 아닌 용감한 개혁가로 그녀를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설민우의 체포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유나는 병원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는 고졸 출신 사원이 아닌 기업과 재단을 이끌 책임자로서의 길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잠든 줄 알았던 설두찬이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어.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 말이야. 나머지는 따라올 거야.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 3분의 늦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되었어요. 1년 후 유나는 새로 지어진 기회의 사다리 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건물 입구에는 설두찬의 이름을 딴 설두찬 홀이란 동판이 걸려 있었죠. 이사장님, 첫 번째 장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후 첫 장학금 수여식 날이었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죠. 곧 가겠습니다. 유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설두찬은 6개월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죠. 그는 유나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설두찬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홀로 들어서자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유나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어요.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청춘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회의 사다리 재단 이사장 이유나입니다. 유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인생 최대의 좌절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학벌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벽은 무너질 수 있다고, 무너져야 한다고. 청중들이 집중해서 유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어요. 고졸 출신이 재벌 그룹의 상속녀가 되어 사회개혁을 이끄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재단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취업 연계까지. 여러분이 온전히 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유나는 설두찬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기도 했어요. 설민우와 그의 동생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었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죠.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권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고 커피를 타주던 그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았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설두찬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유나가 그런 사람이 될 차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